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혈관 질환이었어요. 혈관. 그 어떤 병도 다 고쳐서 퇴원을 해요. 그런데 혈관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은요, 입원이 장기간이 되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침상에서 계속 누워있다 보면 온몸에 근육도 빠지고 일어나서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뭐, 요양원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혈관 관리만큼은 다른데 뭐 팔 부러지고 어디 조금 다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데요. 혈관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혈관 관리 잘 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2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팔팔하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제품 강의를, 오늘도 이제 건강식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옥천에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 미팅을 가면은, 성적표를 나눠줘요. 그 성적표가 뭐냐면, 이 센터의 매출 중에서도 건기식, 화장품,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희 옥천센터는 화장품이 가장 마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건기식이 화장품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판매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거를 어필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건기식 소비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지금 건기식이 화장품보다 더 매출이 높은 센터입니다. 네, 최근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출시돼서 우리가 조금 살려고 했더니 솔드아웃 해가지고 한참을 기다리시는 소비자분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쟁여놨더니 소비자들이 계속 이제 찾는데도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품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판매가 개시가 됐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제품을 좀 많이 전달을 했는데 소소클에서 제가 들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소소클이 정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하고 받은 그대로를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은 제가 장 건강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애터미에서 최근에 출시됐던 포스트 바이오틱스, 예,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 하면은 좀 생소하시죠? 저희는 시골인데다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바이오 말하지 말고 뭐 그냥 한국말로 하래. 저한테 맨날 한국말로 하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죽은 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죽은 균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 또 이제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정말로 우리 사람 몸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장 건강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다 아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나온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죽어 있는 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 있는 균이 어떻게 내 장에서 활동을 하고 내 장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깨끗한 건강한 장의 내시경 구조예요. 우리 장은 음, 세탁기 배수구처럼요.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빨래판처럼 이렇게 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도 놓치기 쉬운 부위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장벽에
용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뜯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 착한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해서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깨끗한 장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대인들 어때요? 이쪽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정상인 이 구조와 용종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 용종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용종이야? 무슨 사마귀처럼 조그만한 게 달렸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립으로 딱 집어가지고 내시경 할 때 딱 집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뭐 대장암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용종이 생기는 이유가요. 예전에는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보통 50대 후반, 60대 분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지금은요, 20대에도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식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때 밥을 먹고 제가 아들만 둘인데 얘네들을 군대에 보내놓으니까요. 세상에 살이 다 쪄서 오더라고요. 집에서는 정말 잘 먹고 하는데도 저희 아이들이 정말 살이 없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정말 몸이 딱 잡히면서 살이 쪄가지고 휴가를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딱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수면 패턴, 이게 가장 큰 요인이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먹으라는 시간에 안 먹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집에서는 밥 먹어 했는데 이따 먹을게 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식습관의 변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야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이 대장암의 주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음주와 흡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거의 뭐 저녁에 12시 이후에 잠이 들고 아침에는 또 뭐 늦잠을 잔다든지 또 바쁜 사람이 일찍 깰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수면 패턴도 깨지고 그다음에 업무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장 트러블이 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에 면접을 간다라든지 좀 불편한 자리를 간다라든지 그럴 때 어때요? 약간 우리 사장님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신호가 오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이처럼 굉장히 예민한 부위가 바로 장인데요. 이렇게 현대인의 식습관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는 20대에도 대장암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대장암 이 현황을 보면요. 1위가 갑상선 암이고요. 2위가 대장암이래요. 이 대장암이 한국에서는 2위인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불명예스럽지만 한국이 1위가 대장암이 나와 있거든요. 1위가 우리 한국 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그래프대로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2030 이런 분들도 대장암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이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장 관리를 할 건지 바쁜 현대인들 정말 좋은 음식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해서 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라든지 박사님들이 이미 개발한 제품들이에요. 그 유산균, 생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 유산균이 친생 유산균도 그렇고 SCI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렇고 유산균이요. 다른 건기식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로 글로벌 회원한테 유산균을 한번 보냈는데요. 항의가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있던 재고를 보냈느냐.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재고를 보낸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고객센터에 여기 우리가 모바일에서 주문해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유산균은 생균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이래요. 그러면 그 1년이 공장에서 나와서 유통 과정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뭐 물류창고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두 달이 홀딱 저한테 올 때에는 한두 달이 홀딱 지나서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가 글로벌로 이제 배로 선적을 떠나보내면 또 그것도 한두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비자분들이 이거 유통기한 나 더 기른 거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 혹시 만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애터미 유산균은 생균이 들어있어서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두 달이면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6개월 못 먹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굳이 용어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과 생균이 같이 있는 게 이제 유산균 먹이가 같이 있는 게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의 사균, 죽어있는 균이 들어있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발전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죽어있는 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죽어있는 균이 좋은 게 아니고,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톤의 생균을요, 죽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살아있으면 이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다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만들기 위해서 균을 딱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일 때 작은 양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온도를 뭐 처음에 30도부터 시작해서 80도, 100도, 120도 이렇게 서서히 처음에는 따뜻하게 해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게 서서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 서서히 죽이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왜 서서히 죽여야 하냐면 너무 갑자기 고온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형태가 뒤틀리고 꼬이고 해가지고 제품,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균이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균 그 자체로 죽어야지 그게 정말로 좋은 제품이래요. 그래서 서서히 아주 많은 양을 서서히 죽이는 게 굉장히 이 공법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렇게 모두 죽였는데 정말로 천천히 열을 가해서 며칠 동안 열을 가해서 한꺼번에 다 고농도로 죽였다는 거, 그리고 모양과 형태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애터미만의 특허. 그리고 그 박사님 말씀이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햄버거를 먹는데 아주 작은 아이가 햄버거 먹기에는 막 입이 찢어지게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는 작은 햄버거를 주고, 성인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성인이 먹는 햄버거 사이즈가 있듯이 그게 사이즈를 결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죽어 있는 그런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과정이 애터미에서 우리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는 생균이고요. 오른쪽에는 사균이에요. 근데 거의 뭐 이 떡볶이처럼 이렇게 딱딱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꼬이거나 뒤틀리거나 요렇게 되지 않게끔 죽이는 게 정말 잘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한 포에는 5천 셀의 그 균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포스바이오틱스를 다 한번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우리만큼 이렇게 많은 균을 고함량으로 넣어서 죽여놓은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경희 부회장님이 왜 애터미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지 않나요? 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이게 이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우리 SCI에도 들어있고요. 친생 유산균에도 들어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균주가 거기는 이제
작게 들어있고 여기는 정말 고함량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드시라는 그런 얘기인데, 도경희 부회장님이 이것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먹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그 윤용순 사장님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먹었을 때, 어, 당이, 당이 올라가거나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거를 넣으면 안 된다. 일단 당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또 주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당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게 제주도에서, 예, 제주산 양파죠. 제주도에서 이 네가 만두도 오니로라는 안 먹어, 성분을 어떡해.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같이 만들었더니 당뇨 환자가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을 떨어뜨리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윤영순 저기 사장님도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긴 시간 많은 박사님들의 연구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우리 해모임처럼 굉장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아주 정말 명품이죠.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요, 우리가 유산균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 소비자분들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제품, 그리고 요 고함량, 이거를 다 설명을 드려서 지금 37,800원, 에 17,000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어, 용어가 어려워서 막 어렵다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소비자 고객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균과 죽어있는 균의 그 차이점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설명할 때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장에는요. 25대 15대 6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25는 좋은 균, 15는 나쁜 균, 60은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균 60%가요. 많은 쪽에 가서 편먹기를 한대요. 그래서 좋은 균이 25%인데 예를 들어서 나쁜 균이 25%로 되면 거기에 가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균이 2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럼 유산균을 먹으면 이 유산균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해균을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에서 3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먹어주면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나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장벽에 나쁜 균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보자기처럼 이렇게 감싸서 몸 밖으로 같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균을 자꾸 보자기처럼 싸서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제 좋은 균이 그 영역을 차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좋은 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장이 건강한 장이 된다라는 거를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비록 죽어 있는 균이지만 내 장에 들어가면 유해균을 보자기처럼 감싸서 밖으로 배출시켜준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살아있는 생균은 우리가 식전에 드시라고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위산이 막 올라와서 음식물을 분해를 하려고 위산이 활발해지잖아요. 위산이 활발할 때 우리가 유산균을 복용을 하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내 장으로 내려가는데 많은 균들이요. 살아서 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 유산균들을 살아있는 생균을 오롯이 보호해서 내 장까지 내려보내려면 식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먹고 유산균 먹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럼 언제 먹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냥 드시고 싶을 때 드시래요. 얘는 죽어있는 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루틴이 아침에는 뭐 먹어야지, 점심에 먹어야지, 저녁에 먹어야지, 이 루틴이 있다 보니까 포스트는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하니까 자꾸 까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 이후나 점심 식사 전에 아니면 출출할 때 저는 그래요. 한 11시쯤에 약간 출출하잖아요. 그럼 이거 한 포 먹고 물 먹으면 이 출출함이 가셔요. 그럼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좋더라고요. 아주 배고플 때 우리가 뭘 먹으면 막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런데 포스트바이오틱스 한 포 먹고 물 한 잔 먹으면 일단 그 아주 배고팠던 그 식간의 뭐라고 해야 돼? 그거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배고플 때 식간으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영상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엄마는 어린이집 다녀오는 동균이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안녕. 밥 잘 먹죠, 동균이? 얼굴에 붉은기가 다시 돋기 시작했거든요. 동균이가 또 긁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핀난다고 있어요. 아야. 안 귀여워요. 동균이는 지금 아픕니다. 알레르기 같습니다. 피부만 그런데. 큰일 났다. 5분도 되지 않아 발진은 급속도로 번집니다. 왜 이래요? 엄마는 어린이집 다녀오는 동균이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안녕. 밥 잘 먹죠, 동균이? 얼굴에 붉은기가 다시 돋기 시작했거든요. 동균이가 또 긁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핀난다고 있어요. 아야. 안 귀여워요. 동균이는 지금 아픕니다. 알레르기 같습니다. 피부만 그런데. 큰일 났다. 5분도 되지 않아 발진은 급속도로 번집니다. 최근 들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습니다. 아이고, 부럽다. 열난데 두드러기가 많이 나거나 발진이 많이 생기면 좀 내가 관리를 못해줘서 그런가 하는 그런 죄책감이 많이 들고 미안하기도 해요.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 몇 군데를 다녀도 비슷한 진단입니다. Biotic. Once you use that, it will stop the bacteria from growing because it produces a protein which stops those bacteria dead in its tracks. 입안을 살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세균을 환자 입속에 더 넣어주는 겁니다. 이른바 좋은 균으로 나쁜 균의 번식을 막는 원리. 당은 세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죠. 체변을 통해 몸속 세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아이에 비해 동균이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좋은 균이 적습니다. 반면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나쁜 균은 3배 이상 많습니다. 저희
실험에서 보면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그 장 속에 있는 대장균들이 좀 해로운 균이 많다고 돼 있죠. 클로스트리디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 그게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여튼 클로스트리디움 균에 의해서 많은 나쁜 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훨씬 더 이런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균이의 장 속엔 왜 나쁜 균이 자리 잡았을까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균이처럼 원인 모를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천식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의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면역계통의 질환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세계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 연구소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 거대 프로젝트. 여기가 바로 그 심장부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도 풀지 못했던 인간 질병의 비밀. 연구진들은 그 비밀을 풀 한 개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세균입니다. Really interesting is that we have more microorganisms on our bodies and in our bodies than we have our own cells. So we have 10 times more microbial cells than human cells. So we're more microbial than human in that way. 아빠도 없어. 좋은 균이 부족했던 동균이 이게 누구지? 친구야. 친구야, 야. 이제 우리는 동균이에게 어떤 균을 주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건강한 자연에서 얻은 세균, 그리고 모든 엄마가 아가에게 그토록 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세균들입니다. 옳지. 엄마가 도와줄게. 동결 건조한 좋은 세균을 동균이가 먹도록 권유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려? 이거 짠! 여기 안에 뭐 들어갈게. 해야지. 꿀꺽? 아, 해봐. 그렇게 2달, 동균이는 매일 빠지지 않고 세균 분말을 챙겨 먹었습니다. 2달 후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생겼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은 85대 15. 동균이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의 비율이 더 많았죠. 그런데 2달 후 나쁜 균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좋은 균은 훨씬 많아졌죠.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10개월 된 성민이도 동균이와 같이 실험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장내 세균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과거 나쁜 균과 좋은 균의 비율은 4대 1. 좋은 세균을 섭취한 후 나쁜 균보다 좋은 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코에 비염약을 넣어주어야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8살 지우. 코 이렇게 나서. 지우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우도 희망적입니다. 지우는 2달 전 특이할 만큼 나쁜 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10배나 많았죠. 2달 후 나쁜 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보기로 합니다. 장내 세균이 제대로만 발달이 되면 아마 우리 면역 반응 체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면역 반응이 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던 그 면역 체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마도 그것이 알레르기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엄마가 자랑하듯 동균이의 몸을 보여줍니다. 안 볼까?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동균이 이제 뭐 안 나지, 그치?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가려서 먹이진 않아요. 가려서 먹이진 않고, 그냥 요즘 뭐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이런 것도 밖에서도 잘 사먹고요.
성민이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네요.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붉은기가 많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오돌도돌하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 좀 없어지고, 확실히 이렇게 새살이 나오는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비염 소녀 지우는 아침마다 넣어주던 비염약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해. 시원해? 아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네, 영상 잘 보셨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도 지금 7살 아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피부가. 근데 그게 아토피인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는 너무 피부가 예쁜 아이로 태어났는데 4살쯤 되니까 피부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갔다고 하는데 막 볼이 막 터져서 이렇게 진물이 막 흐를 정도로 심할 때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 부모님도 정말 좋다는 피부과 좋다는 건 다 해보고요. 이제는 누가 말을 해도 이제 짜증을 낼 정도로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귀를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서서히 제가 한번 노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애터미에서는 지금 유산균이 3가지가 나오고 있죠. SCI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친생유산균, 그 다음에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친생유산균이 우리가 복용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SCI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예쁜 손녀가 있는데 먹어도 될런지. 이 아이들이 변비가 있으면요. 막 힘을 주면 안쓰러워요. 제가 대신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부터 먹을 수 있을까? 생후 몇 개월도 먹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생후 그냥 그때부터 먹을 수 있대요. 분유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6살 기준이 이제 넘어서면 이제 친생유산균을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생유산균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포 갖고 안 되겠죠. 예민하시거나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냥 나는 장은 건강해.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한 포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이거는 대박난 제품이죠. 이거는 이제 SCI 논문에 등재가 돼 있고 8가지 균주가 전부 다 특허를 받은 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분말 형태가 아니고 캡슐 형태라서 복용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소지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먹기도 굉장히 편안해서 저도 이거를 먹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뭐 깊게는 아니겠지만 친생유산균하고 SCI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는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유산균. 이거는 우리 그 신규 사장님들이 제품 강의할 때 들어보면요. 정말 어디서 저런 것들을 찾아서 들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강의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시고 많이 드셔보시고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깊이는 설명을 안 드리고 자, 우리가 음식을
이제 구강으로 이렇게 씹어서 음식을 먹어서 위를 통해서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원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좋은 균들은 다 죽어요. 뭐 우리가 그 여자들은 폐경을 경계로 해서 여성 호르몬도 이제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콜라겐도 없어지고요. 좋다고 하는 건 다 점점점 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산균, 좋은 균들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해균으로부터 우리가 내 좋은 균을 가지고 내 건강한 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살아있는 생균, 유산균은 필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 우리 친생 유산균에는 12가지 유산균, 12종의 유산균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막 다 영어 써 있어갖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뭐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유산균, 그 다음에 모유에서 자란 아기 장내 유산균, 김치 유산균 해서 12가지 유산균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유산균들이 내 장까지 살아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는 그거는 특허의 공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친생 유산균은 30억 마리가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친생 유산균은 미국에서 이 균주를 마이크로바이옴도 미국에서 이 균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한 균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균주가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균으로부터 이 좋은 균을 지키는 목적이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로셀사에서는 이 프로바이오캡 과정을 통해서 좋은 균, 이 생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려면 어떻게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이렇게 공법을 통해서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파우더 같지만 이 파우더 안에도 이런 제조 과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생 유산균에는 이렇게 많은 부원료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품을 보면은 주 원료가 있잖아요. 이 주 원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핵심 원료가 주 원료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원료라고 하면 이 주 원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료들을 부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형제라고 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제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형제라고 있는데요. 이 부형제에는 애터미에 넣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성 착향, 인위적으로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착색, 색깔도 인위적으로 내는 거는 안 쓰고요. 감미료, 그 다음에 정제당, 그 다음에 보존, 뭐 날짜를 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 방부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보존료를 안 넣고요. 마지막으로 이산화 티타늄을 넣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래요. 그래서 부원료까지는 들어가는데 부형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생 유산균은 한 박스 안에가 4개월분이 들었죠. 그래서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드실 수 있는 그런 포장의 박스가 돼 있고요. 56,800원에 21,5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CI 마이크로 바이옴인데요. 이건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깊게 안 드려도 너무나 다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 팀장급 이상 그 미팅을 하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 이제 그 며칠 안 됐지만 본인들의 소감들 아니면은 그 소비자들이 들려준 피드백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제품인 만큼 똥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대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어떤 분은 대변이 뭐 또아리처럼 나와서 너무 시원했다. 어떤 분은 약간 그러니까 푸른색을 띠는 대변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푸른색은 뭐냐면 독소예요, 독소. 우리 몸속에 특히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방구를 자주 끼면은 가스가 밖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가스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몸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이 되고 발암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3, 4일 화장실을 못 가시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은근하게 두통이 옵니다. 이 머리가 아픈 두통이 오는데 이게 바로 가스가 내 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소보다 가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오는 증세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배에 가스가 찬다라든지 아니면 대변을 2, 3일에 한 번씩 본다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SCI 마이크로바이옴 추천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거를 드시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종 모두가 특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주도 똑같이 미국 균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특허받은 거가 뭐가 있냐면 알코올 분해도 있고요. 다이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그 뭐죠? 홈쇼핑에서 지금 한참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날씬해지는 유산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에날신 그 유산균을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냉장 보관을 하고 먹으라고 써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SCI 유산균은요, 4중 코팅으로 해서 이거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생균이 그대로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 위산에 의해서 죽는 효과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4중 코팅을 해서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 이거 특허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SCI 유산균이 일반 유산균에 비해서 코팅이 한 번 더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장까지 살아서 가는 균주가 10억 마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온에 둬도 생균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4중까지 코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라는 이 특허 번호도 다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 건강에 좋은 엄선된 부원료. 아까 제가 주 원료와 부원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는 프락토올리고당, 뭐 효모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양균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 원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원료까지도 아주 신경 쓴 그런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이 들어있는 통 있잖아요. 이 통도 습차지 않도록 특별한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수분을 다 완벽하게 차단해서 이 균주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특수 용기라는 거 정말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은 어떤 분들에게 권하면 좋은지 설명을 여기에 다 써놨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은요, 장이 나쁜 사람이 드시는 게 유산균이 아니에요. 장이 나쁘지 않는데 그거를 내가 노화를 통해서 장이 나빠지는 거를 미리서부터 막기 위해서 건강한 장일 때 우리가 이 유산균을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착각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유산균 먹어야 돼. 장에 트러블 있으면 유산균 먹어야 돼. 이러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먹어야 된다라는 매뉴얼보다 조금 더 높여서 드셔야 되는 거고 우리처럼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내 몸이 노화되는 데 있어서 유해균이 더 많아질까봐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산균을 꼭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 차원이 아니고요.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게 유산균이에요. 장은 우리 몸의 70%의 면역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트러블이 깨지고 장에서 뭔가 패턴이 깨지면은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패턴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두드러기 나는 아이. 이 두드러기 나는 아이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왜 병원 가면 아토피예요, 알러지예요 하면서 두드러기가 일어나면 병원 가면 뭐를 주냐 하면 항히스타민지라고 해서 바르는 약도 항히스타민지가 들어가고 먹는 약도 항히스타민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아픈 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너 올라오지 마 라고 이렇게 누르는 게 히스타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르다 보면 나중에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약보다는
이렇게 건강한 유산균을 계속 먹어줌으로써 장에서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이 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토피도 두드러기도 좋아졌다라는, 2달 복용했는데 좋아졌다라는 임상 실험 결과치를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빠져서 먹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우리가 유산균을 꼭 복용해서 건강한 장으로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병에 52,000원이고요. 포인트는 26,000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한 제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생수 한 잔 먹는 게 그 어떤 보약보다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나는 물 먹는 게 습관화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저도 알람을 맞춰놓고 물을 먹는 습관을 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거뜬히 1리터는 제가 음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맹물 못 먹겠으면 우리 보이차도 있고요. 홍삼단도 있고요. 아주 연하게 희석을 하세요. 그냥 1리터에다가 홍삼단 2포만 타도 되고 보이차 1포만 타도 되거든요. 이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특히 보이차는 우리 센터 사장님이 지금 계속 살이 빠지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게 보이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다 안 먹다가 아니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장도 좋아지지만 물을 잘 마시면 피가 굉장히 묽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탁하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시는 분들 정말 물이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